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9월 10일경 한국행 전세기를 이용해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기 출발지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작전은 과거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던 단속과 유사하며 갱단원과 살인범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주 타깃으로 삼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아닌 다른 체류자가 발견될 경우 그 역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의 게임스톱 매장들이 스매시 앤 그랩 방식의 연쇄 강도 범죄에 시달리고 있어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최소 3곳의 매장이 동일한 수법으로 털렸고 경찰은 범행의 조직적 연관성을 의심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인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은퇴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재정 정보 사이트 고뱅킹 레이츠의 분석에 따르면 연금을 70세까지 늦춰서 수령을 할 경우 월 평균 2,176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은퇴 근로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체 은퇴 근로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005달러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을 위한 무료 해외 송금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뱅크 오브 호프의 모든 지점에서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네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일주일 만에 피해자 가족을 위한 모금액이 약 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트랜스젠더 신원 확인 후 총기를 사용한 범인에 의해 발생했고 2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6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여러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 고펀드미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5일 금요일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 풍자 웹사이트 더 바빌론 B와 영상 플랫폼 럼블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주가 예배 장소 내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률로 인해 81만 7천 달러가 넘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히즈 태버네클 패밀리 교회와 담임 목사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르면 9월 10일경 한국행 전세기를 이용해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기 출발지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구금된 한국인들과의 영사 면담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여성 근로자들은 별도의 시설에 구금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면담도 거의 완료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금된 근로자들은 식당에 모여 있으며 불편함은 있지만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귀국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4일 조지아주 엘러벌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이 이루어졌고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작전은 과거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됐던 단속과 유사하며 갱단원과 살인범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주 타깃으로 삼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아닌 다른 체류자가 발견될 경우 그 역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카고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시카고의 여러 시민단체와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주민들에게 단속에 대비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연방당국이 단속에 나설 경우 주 정부와의 법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카고의 피난처 도시 지위를 흔들고 더 나아가 미국 이민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의 게임스톱 매장들이 스매시 앤 그랩 방식의 연쇄 강도 범죄에 시달리고 있어 경찰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최소 3곳의 매장이 동일한 수법으로 털렸고 경찰은 범행의 조직적 연관성을 의심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새벽 오전 4시 30분경 사우스 루프에 위치한 게임스톱 매장에서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상품을 훔쳐 2대의 SUV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불과 20분 뒤 게이지 파크 지역의 또 다른 게임스톱 매장에서 유사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미드웨이 공항 근처의 게임스톱 매장이 6명의 남성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털렸습니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3대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이 매장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빠르게 훔쳐 달아나는 전형적인 스매시 앤 그랩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배후에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인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은퇴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재정 정보 사이트 고뱅킹 레이츠의 분석에 따르면 연금을 70세까지 늦춰서 수령을 할 경우 월 평균 2,176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은퇴 근로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체 은퇴 근로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005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인이 받는 금액은 근무 기간과 소득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금 청구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자들은 62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을 위한 무료 해외 송금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뱅크 오브 호프의 모든 지점에서 해외 송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송금 서비스는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미국 달러를 보내는 개인 간 송금에 한해 제공되며 송금액에는 제한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고국이나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네애폴리스 가톨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일주일 만에 피해자 가족을 위한 모금액이 약 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트랜스젠더 신원 확인 후 총기를 사용한 범인에 의해 발생했고 2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6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여러 온라인 모금 캠페인이 고펀드미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기준 모금액은 총 4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네소타 카톨릭 커뮤니티 재단이 주도한 이번 고펀드미 행사는 교회와 학교의 필요를 지원하고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약 72만 5천 달러를 모았습니다. 뉴욕주가 예배 장소 내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률로 인해
81만 7천 달러가 넘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히즈 태버네클 패밀리 교회와 담임 목사가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2022년 7월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은닉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교회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측은 법안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시나트라 연방판사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제2연방항소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나트라 판사는 이 사건이 법적 파급 효과가 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교회 총격 사건 직전에 종교단체에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보안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이 지난 5일 금요일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 풍자 웹사이트 더 바빌론 B와 영상 플랫폼 럼블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의 쟁점이 된 법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은 정치인에 대한 풍자적 내용 등 특정 정치적 논평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를 대신해서 특정 정치적 논평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대리한 ADF 연방지방법원은 두 법률 모두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ADF의 선임 변호사 요하네스 위드말름은 정치인을 풍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제 교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제자훈련 현황 보고서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의 고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콧 맥코넬 전무이사는 이번 연구가 교회 사역 내 제자훈련 상태를 점검하는 거울이 될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제자 삼는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의 절반은 교회의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강한 동의를 표한 비율은 8%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2%의 목회자는 체계적인 제자 훈련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롭게도 10명 중 7명은 제자 훈련을 측정할 방법이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목회자는 30%에 그쳤습니다.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제자 훈련의 핵심 개념은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영적 성장이었고 성경 공부, 멘토링, 기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54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2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11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